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김준희입니다. 자, 정치인에게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무대는 어디일까요? 보통 유엔을 이제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거기는 정치 무대이기도 하지만 외교의 무대죠. 세계 최고의 무대라고 하기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포멀한 어떤 그런 의미는 있고 국제기구로서는 세계 최고의 기구이지만 정치인에게 있어서 세계 최고의 무대는 바로 미 대통령을 만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 최고의 무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한 번의 미국 방문으로요 국제적 인싸가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찰스 3세 그 대관식에 갔더니 만나는 각국 정상이나 외교에서 온 지도자급들이 전부 이 윤 대통령을 언급을 했다 그래요. 특히나 이 이제 기타를 받은 선물 받은 이런 것도 있지만 노래를 불렀잖아요.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또 저 미 의회에서 연설했던 것 이런 것 전체를 다 알고 있다 그래요. 특히나 이번에 강한 임팩트로 다가온 게 바로 이 노래였는데요. 노래 한 곡이 던진 이 나비 효과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고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의 이런 어떤 아우라, 후광 효과를 입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업인들이나 외교관들이 외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효과가 이제 날 것이다. 일종의 간접 인상 효과 같은 건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임 대통령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 아마 문재인이 이런 노래를 한번 요청을 받았으면 노래를 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좀 빼다가 그냥 어색하게 그냥 쭈삣쭈삣거리면서 끝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무대를 다녀왔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도 있지만 자신감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새로 이제 이렇게 뭐 대통령이 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큰 걸 한번 겪고 나면 작은 거는 좀 이렇게 좀 쉽거든요. 쉽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평정심 속에서 제대로 뭔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세계적인 나라고요. 미국 다음 가는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때 미국을 위협하던 그런 세계 최강대국 수준이었죠. 과거. 지금은 위상이 조금 떨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세계 3위권, 4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총리가 왔는데도요, 담담하잖아요.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큰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합의할 것도 많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 삼각 군사 안보 동맹을 나아갈 수 있는 거기로 갈 수 있는 초석을 완전히 다져 놓는 겁니다. 지소미아 같은 걸 다시는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흔들면 안 되게끔 완전히 왕대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일이 이게 삼각 군사 동맹 같은 이런 수준으로 가야지만이 한반도가 비로소 안정이 되고요. 대한민국이 평화가 옵니다. 온전한 평화가 올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저들이 각건 뭐 이론, 각건 전략을 전술을 갖고 일본을 계속 흔들지 않습니까? 반일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단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밟고 있다. 어쩌면 임기 중에 그걸 완성할지도 몰라요. 한미일 삼각 뭐 그때는 양자 간에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다자가 되겠죠. 이런 동맹 체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작은 나토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가장 완벽한 대한민국의 안보 군사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를 보면은 전에 아베 총리 생각이 조금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과 아베가 만일에 이 파트너로 만났으면 서로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 궁합이. 근데 기시다는 거기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만 보니 그게 아니에요. 기시다는 작은 아베입니다. 작은 아베. 아베 같은 속성이 있어요. 보니까. 아베보다는 조금 덜 우파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명한 우파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기시다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 낸다. 분명히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기시다가 뭐 큰 뭐랄까요 마음으로 뭐 사과할 건 사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과거 일본의 한국 일제 시절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어떤 간접 어떤 사과랄까 이런 것도 하고 있네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큰 성과 중에 하나가 강제동원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한국이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되어 가지고요. 일본이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화답을 할 것 같다는 것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혹은 처리수라고 불리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일본이 긍정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한국의 이제 전문가들로 하여금 후쿠시마 이 오염수를 방류할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국제 뭐 어떤 점검단도 있겠죠. 거기에 같이 뭔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 뭐 받아들이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이번에 후쿠시마 이걸 갖고 제대로 한번 선동을 해보려고 했었죠. 오염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그냥 동해 바다가 딱 흐려진다 이런 분위기로 이제 몰아가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가. 이제 그 이야기는 저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본이 이걸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비 하나가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처리수라고 불러야 됩니다만 우리 언론은 한결같이 또 오염수 이럽니다. 오염수라니까 건물이 엄청나게 오염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미 11년, 12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지 않았나요? 2011년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걸 계속해서 그대로 보관했던 게 아니고요.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10년 이상.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불러야 돼요. 이미 처리가 다 된 물입니다. 다른 어떤 방사능 물질은 다 처리가 되었고 남아있는 건 삼중수소만 남아있는 거죠. 방사능 물질 중에 가장 약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남았는데 이거를 이제 저쪽 이제 태평양 1km 지점에 이제 그걸 이제 방류를 하는 거죠. 방류를 하는 것도 한꺼번에 다 들어붙는 게 아니고 20년에 걸쳐서 나눠서 조금씩 버리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나라가 세계에 있을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 가령 중국, 뭐 러시아, 북한,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못해요.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원자력이 없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나가느냐는 겁니다. 다른 세계 어떤 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검증하자고 나오는 나라가 없어. IAEA가 하는 걸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독스럽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선동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거머리 같은 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도 않고요. 정말 치졸한 짓이다. 국민 생명 안전을 이게 핑계로 너무도 극과장을 해놓은 거죠. 너무도 극과장. 그리고 원전 오염수라고 하는 것은요, 처리수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나라에서는 모두 다 나옵니다. 중국은 상시로 그거 서해 바다에 다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거 러시아도 저 동해 바다 저 위쪽에 그렇게 이제 뿌리는 거로 되어 있고 한국도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의식들이 없는 거야.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국 리들은 왜 거기에 동해에다가 그걸 이제 이렇게 방류하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 우리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자, 지소미아를 완전히 이제 복원을 하고요. 일본이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다시 이제 복원을 시켰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일본으로 이제 수출 금지했던 품목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다 해결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소부장 국가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는 일본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독일도 대만도 전부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를 거의 다 가졌습니다. 가져다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사이 좋게 지내는 게 우리한테는 유익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침략할 뭐 능력도 없고 그 의지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국민 자체가요. 과거 군국주의 시절하고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일본이.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말이죠. 유럽보다 더 높다 그래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세계 민주주의 지도를 보면요. 한국, 일본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풀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하는 나라가 또 대만 있죠. 아시아에서는 요 딱 세 나라입니다. 요 세 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고요. 그 밖에 다른 나라는 민주주의 지수가 좀 떨어져요. 근데 유럽에서도 완전한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보통 저들이 뭐 이렇게 뭐 떠받드는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도 그 수준까지 안 되더라고. 거기는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또 많아요. 거기 가보면은. 프랑스도 그렇고요. 저기 영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인종 문제도 많고 해서 단계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은 완전한 민주주의 하는 나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 스스로 잘 공유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는 국가는요,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국민들의 그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그 세력에게 그 표줄 국민들이 누가 있어요? 일본만 해도요, 그 언론이 그 반전 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사히를 비롯해서 뭐 NHK 등등해서 모든 언론이 대부분 다 그래요. 열이면 9번 전부 전쟁 반대하는 그런 언론들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다시 뭐 주변 국가를 침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워낙 이게 잘 사는 나라, 힘센 나라와 힘없는 나라 이 균형이 깨져 있어서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가 이 글로벌화 되면서요, 무역 자체가 세계 공통적인 어떤 질서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기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의 이 수준들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국가가 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게 극히 드뭅니다. 어렵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저런 사태가 극히 일부죠, 일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제3차 세계대전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일본이 단순하게 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는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죠, 왼쪽에. 중국이죠, 중국. 그리고 저 위에 이제 러시아도 조금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있고. 어쨌거나 어쩌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위험한 요소는 중국으로 봐야 됩니다. 때문에 일본에 대한 경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과거 문제를 자꾸 덜추면서 일본에 대해 가지고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걸핏하면 뭐 일본에 뭐 종속되는 그런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보수 혹은 우파를 공격하는 저쪽 좌파를 보면요. 그야말로 이거는 침서봉대도 유분수지 너무도 크게 극과장 왜곡 조작 날조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윤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오고 난 뒤에 자신감 아주 몸에 완전히 이제 붙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이제 핵을 이제 공유한다. 원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핵 공유는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한반도에 전술 핵이 사실상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상태라고 보는데요. 핵 잠수함이 수시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B2와 같은 이런, 스텔스기, 여기는 이제 핵 투발 가능한 그거 이제 폭격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수시로 이제 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북 입장에서는 더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라고.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있나?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 가지고 북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발끈발끈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신기를 막 노출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제대로 하고 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는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걸 좀 더 심화시키는 한미일 관계를 삼각 동맹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더 진전된 쪽으로 가는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환상의 콤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베 냄새가 많이 나요. 이 기시다 총리에게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과 제대로 된 호흡, 하모니를 이제 이룰 수도 있겠다. 이 일본과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서로 손을 잡고 한 몸이 되면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힘이 세져요, 우리도. 미국, 일본이 항상 같이 간단 말이죠. 대부분. 그럼 우리도 한미일이 하나로 딱 묶여버리니까 중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원교 근공이라고 합니다. 이 국제 외교 질서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데 먼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하고는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계하는 게 좋은데요. 그 경계 대상이 지금은 일본은 아니고 중국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죠. 북한도 뭐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제 선출이 되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현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취임식 때 이 뭡니까? 이 무지개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우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필 5월 9일 아닙니까? 5월에는 무지개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아요. 여름에 무지개가 잘 뜨죠. 이것도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어떤 그런 조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미 이제 연합 합동 훈련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KCTC 훈련 최초 대대급 미군 부대 편성에 훈련하고 있다. 쭉쭉 보면요, 육군 특공 연대 2개 부대, 미 NTC에서 연합 훈련 이게 뭡니까? 특공 연대 2개 부대가 미국에 가서 연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한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특공연대 2개 부대가 미국까지 가서 이런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어떤 전술 능력, 전략 능력을 다 갖고 있는 나라죠. 미국 델타포스라든가 뭐 그밖에 여러 특수부대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이 특수부대가 있죠. 707 특임대입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연합 조인트로 훈련도 할 수 있고요. 엄청나게 지금 전력을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임 연합 사단 구성을 이렇게 보면 기갑 여단, 미군 전력, 한국 전력 이렇게 쭉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한다는 거죠. 굉장히 규모가 크죠. 한국군에서는 사단장 별 2스타고요. 그리고 또 부사단장 또 원스타도 가고요. 미국은 연합참모부가 이렇게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차 80여 대, 장갑차 50여 대, 자주포 18문, 기갑 여단이 들어가고요. 굉장합니다. 미군은 더 해요. 제1기갑 여단 전투단, 제2항공전투여단, 제210 화력여단, M1A, A2 전차 59대, 장갑차 30여대, 자주포 16문, 다연장 로켓 36문, 공격 헬기 24대, 뭐 등등 헬기 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하는 대규모, 그야말로 대규모 공동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왜 쩌는가 하면요, 707 특임단과 UDT 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요. 미 특수전 부대와 전술 교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체의 전술 능력도 많이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미국까지 날아가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정말 이례적이다. 우리 국방부가 이 정도로 엄청난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문재인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3년 3월에는 한미 해병대 쌍용 훈련이 또 실시되었고요. 이런 거 퍼펙트 원팀을 위하여 한미 연합사단 야외 기동 훈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역대급 규모 한미 연합 상륙 훈련 2023년 쌍용 훈련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아무튼요, 문재인 혹은 문재양 시절에는 솔직히 말해서 군인들이 이런 훈련을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주 그냥 화를 몇 번 낸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요. 군대가 왜 이 모양이냐? 제대로 훈련이 안 되었다. 군대 조직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 시켜놨다. 이런 걸 갖고 크게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때 컴퓨터 게임만 하거나 이런 군인들이 많았다 그러는데요. 그야말로 허수아비들이죠. 허수아비.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군과 이처럼 말이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정의의 강군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전투력도 뛰어납니다. 이런 게 전술 자체가 가장 발달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서로 공유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이 이제 일취월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특공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면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특공대들이 사실 전면전에서 선두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자, 아무튼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들입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이들 간의 이 시너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보통은 어느 하나와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문재인은 계속해서 트럼프하고 맞지 않았고 당시 아베하고도 안 맞았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하늘이 지금 축복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